기술 패권의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확보를 포함해가지고 상품의 전반적인 가치 사슬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지금 시대에 직면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극한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주, 그리고 심해저 같은 벌써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탐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 탐사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 영토를 확장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 글로벌 공동 연구하고 기술 혁신, 핵심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 우주국들이 우주 자원 채굴을 위한 탐사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국제협력을 통해서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독자 기술로 우주 탐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우주 개발이 인간이 도전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우주산업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선외 비행을 시작으로 해서 유인 달 선외 그리고 유인 착륙, 달 표면 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달에서의 장기 거주인데요. 그다음에 달을 전초 기지로 해서 화성 유인 탐사로의 확장, 그리고 심우주 탐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테라노바라고 있는데 30년까지 달 표면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년에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 기술이 미국의 달 탐사 기술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일본은 특히 그 소행성 탐사에 굉장히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 착륙 성공을 기반으로 심우주 탐사에 도전 중이고요.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해서 저희가 이제 2045년도에 쯤이면 세계 5대 우주 강국에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재 우주 자원 활용 방안은 주로 이 우주 현지 자원 활용에 주목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주 자원 탐사는 현지 자원 활용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성이 계속 이렇게 이주 대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태양계에서 지구와 비교적 좀 유사한 행성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원 탐사가 미래 지구 자원의 고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의한 해결책이다. 우주 탐사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청에서 조만간 발표할 우주 탐사 로드맵, 이에 근거한 장기적인 국제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소를 배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바나듐과 같은 새로운 원료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핵심 광물을 갖다가 채굴하고 있는 나라들은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아니면 호주 또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지만 재련하는 데는 거의 중국입니다. 자원 탐사에서도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강현실을 통해서 아예 광채 탐사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반 실시간을 광물 분석 시스템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 항공 탐사에서는 주로 드론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탐사라든지 아니면 안전도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이 자원 탐사라는 게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자원 탐사 기술을 소부장의 소재 확보 기술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도의 자원 탐사 기술 개발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인력 양성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자원 탐사 기술은 사실 석유 탐사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산 처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은 그 사이의 빈틈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서 메워서 2D 탐사를 3차원 탐사로 변환시키는 그런 상당히 이제 많은 기술이 발달된 상태고요.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처분하기 위해서 그 저장소를 찾거나 저장한 뒤에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이제 석유 탐사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퇴적층, 그냥 해저면 바닥에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서 히토류를 이제 채취하는 그런 기술도 각 나라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국제적 이슈 등에 의해서 자원 수급이 상당히 이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까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핵심 항목 8개 중에 5개 품목이 전 세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중에 3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이게 중국의 종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우리 기술력도 세계적 수준이 됐으니까 꼭 우리나라 해역을 떠나서 심해나 극지의 자원도 우리가 좀 개발해. 일본과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빈국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대양밖에 없습니다.
달 표면 탐사를 하게 되는 시기는 당연히 달 착륙을 하게 되는 32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이르게 달 표면 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넓은 범위에 좀 퍼져져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도가 굉장히 낮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에 있어서 생산 단가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장량은 어느 정도 한 2만 6천 톤 정도를 갖다가 발견은 돼 있지만 생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생산하지 않고요.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들은 주로 재활용에 좀 포커싱을 두고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갖다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해저기구의 탐사권 설정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개발권 설정은 안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는 어디에 자원이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이제 탐사하는 단계이고요. 상당히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 기술력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그다음 만간 단계 같은 경우는 바다 그 해저 밑에서 물 밖으로 그러니까 꺼집어내는 그 양광 기술도 어느 정도 이제 R&D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저 광물 채굴에 대한 거는 주변 중국이나 일본이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전 지구의 광물 중에 70%가 바다에 지금 매장돼 있고요. 결국은 육상에서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해양에서도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연구도 사실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